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의 어젠더스 10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어젠더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8시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머리 처음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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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다고요? 네. 네. 저희 어젠더스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어떻게 속마음이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2019년 통계청에서 하는 가구 주택 총 인구 조사의 홍보대사로 홍보하고, 네, 배우 배수요? 배우 고수 씨. 고수 씨와 함께. 네. 네.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또 다른 어젠더스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 취재팀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정경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윤 기자는 좀 저와도 어릴 때부터 같이 어릴 때라고 하니까 지금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저도 같이 많이 일을 했었는데, 정경윤 기자 여러분 아마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때 강남 송혜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되고 더. 그러니까 머리 자른 것도 네. 좀 오늘 저도 좀 굉장히 놀랐는데, 그 얘기를 기어이. 네. 강남 송혜교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얼짱 출신이세요, 그러면? 광주 출신입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떻게 된 별명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그냥 악성 루머였어요. 루머요. 네, 악성 루머예요? 네. 굉장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정경윤 기자가 처음 저희 이제 회사 들어와서 사회부 기자를 네. 할 때, 사회부 기자는 이제 경찰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관들이, 특히 이제 강남소 쪽에 있는 경찰관들이 송혜교란다. 정경윤 기자를 보고 송혜교 닮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오인을 한 나머지. 네. 네.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약간 왼쪽 얼굴이 더 닮으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네. 오른쪽을 아직 못 본 거 아닙니까?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선배 기자들이 직접 타사에서 네. 강남서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없다. 네. 없다. 강남 송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정경윤 기자와 함께 할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근로자들이 네. 직장 상사에게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 이걸 이제 괴롭힘으로 이제 처음으로 규정을 한 건데, 네. 이게 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이제 이런 괴롭힘은 이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회사에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업 규칙을 바꿔라라든가 이런 지침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16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아니고 이제 근로기준법, 원래 그렇죠. 있던 기존 법을 이제 개정한 네. 내용이 들어간 건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갑질이라는 게 사실 꼭 상사와 아랫사람 이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지위에서 네. 그런 게 좀 명확하잖아요. 상사니까 저를 괴롭힐 수 있는 거고. 음. 근데 이 괴롭힘이라는 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이냐 이걸 이제 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사와 아래 직원, 팀장과 팀원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괴롭힘이라는 게 왕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괴롭힘 그런 따돌리고. 따돌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후배들도 선배를 왕따시켰을 때는 괴롭힘으로 보더라고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죠? 후배들. 그냥 예를 들면 후배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팀장이 이제 내리는 지시를 불이행한다든가.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불이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팀장이 회의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들끼리 우리는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당한 이유가 학명과는 이제 좀 약간은 결이 좀 다르죠.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팀장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의도적으로 좀 무시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도 이제 괴롭힘을 볼 수 있다. 뒷담화를 하다가 혹시 선배한테 걸렸다,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뒷담화의 이제 배경을 또 봐야 하는데, 네. 업무의 이제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 이제 사실 그게 두 번째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 끝에 이제
뭐 선배의 부당함이나 뭐 팀장의 음. 부당함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상한 행위를 시켰다라든가 뭐 아. 이제 뭐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일을 시켰다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리고 여기 네. 이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도 육체적으로, 네, 정신적으로. 예. 근데 그것도 괴롭힘이고 이것도 괴롭힘이면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네. 그 괴롭힘이라는 게 이제 폭언도 있고, 뭐 네. 폭행, 직접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왕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에도 여기까지는 뭐 괴롭힘이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 자르듯이 이렇게 또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 사례를 다 숙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다양한 평소에. 일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뭐 네. 예측하지 못했던 뭐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예, 저희도 이제 가끔 제보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제보를 네. 들어보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자료를 하나 냈는데 뭐 인정사례, 불인정사례 이런 것들도 좀 냈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하고 이제 복직한 직원한테 원래 하던 업무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아. 업무를 시킨다. 이거는 이제 괴롭힘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느 이제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날까지 내가 맡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며칠 밤을 새게 한다든가. 근데 이거는 단순히 괴롭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불인정 사례로 여기 명시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경우에는 괴롭힘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예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뭐 이렇게 직접 매뉴얼도 만들고 홈페이지 가 보면 이렇게 그 사례 같은 걸 굉장히 자세하게 예. 올려놨던데 네. 공무원 조직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가 아니면 아, 예, 해당이 안 그럼 되고요. 공무원들은 괴롭혀도 됩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가령 직장 상사 그 위에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죠? 공무원들의 그 애로사항은 제가 한번 진지하게 취재를 아니, 근데 이제 별도의 센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원래는 이 법 자체는 회사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별도 위원회를 마련하라는 건데 사실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별도로 있거든요. 네, 노동청이라든가. 괴롭히면은 저희가 그 이번 개정된 거에 따르면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처벌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직원의 괴롭힘 행위를 제가 보고 이제 예를 들어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근데 이제 인사팀이나 이런 노무 담당자가 저를 징계를 한다. 네. 했을 때는 이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딱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고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는 벌금을 이제 물 수 있게끔. 만약에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잖아요. 저 회사에서 괴롭힘 받았어요. 저희 네. 과장님이 저 맨날 뭐라 힘들게 해요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바로 김 과장 당신 잘못했어라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원래 이제 익명성도 보장을 하도록 아. 되어 있어요. 이 즉 사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해서 회사 안에서 해결하라. 라는 게 이제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 중 가운데서도 괴롭힘 때문에 힘든 직장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럼 모든 회사에 이 신고 센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 법에서는 취업 규칙을 바꿔라라고만 말을 하지 정확하게 뭘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예시를 또 여기서 이렇게 들면서 신고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독립된 대응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예를 들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회사에 보면 이제 성희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그런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위원회를 같이 활용하라. 직장갑질의 사례에서도 회사 안에. 예.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이제 좀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럼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은 회사 안에 그 마련된 기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지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네, 신고를 해도 할 수도 있죠.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괴롭힘이라는 게 딱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육체적으로 내가 뭐 사실 뭐 때리는 거 물리적으로 뭐 때리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드문 경우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아니면 갑자기 큰 소리를 갑자기 빽 지른다든지 이런 걸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네. 내가 무슨 녹음 버튼을 누를 수도 없고 어디 뭐 몰래 그걸 뭐 찍을 수도 없고 네. 증거 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일방의 주장만 있는 경우니까. 근데 저희가 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이 행위가요. 단발적인 경우는 없어요. 사실 단발적인 건 갑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계속돼요. 이 폭언을 하는 사람은 계속 폭언을 사람은 안 하고. 바뀌죠. 저. 예.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벌어졌을 때 처음 벌어졌을 때 녹음 못 하시지만 계속 벌어지면 이제 대충 예측을 하시고 녹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보를 주기도 하시고 신고를 하기도 하시고. 네.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녹음을 잠시만요. 한다고. 욕하실 거면 네. 이럴 수 없죠. 실제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제 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막 싸우는 과정일 때도 많고. 조금 전 욕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녹음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맞아. 근데 이게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뭐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이제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네. 만약 내가 15일 그 이전에 정말 이 사람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네. 갑자기 이 양반이 요즘에 조용해요. 옛날 거 신고하고 싶은데 네. 과거 법 시행 이후로 이 양반이 갑자기 아닌 척 좋은 사람 된 척 뭐 잘도 해주고 그러면 예전에 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소급 적용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된다. 네. 네,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같이 신고를 할 수는 아. 있어요. 그럼 16일 이전에 개과천선을 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까? 신고?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전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럼 만약 진짜 16일 날 네. 그 이후와 이전이 경계선이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 네. 입장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얄미운 부장님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진짜 갑자기 이 사람 네. 잘해주고 뭐 그게 좋은 거긴 합니다만 네, 너무 반짝이시네요. 내전에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요. 네. 많이 달라지신 아. 분들한테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시행일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법 관련해서 SNS 댓글 좀 살펴봤는데 네. 왜 이제야 이런 법을 시행하냐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현실성 떨어진다고 신고는 곧 퇴사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거든요. 네. 이 신고를 한 사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제일 신고하기 두렵고 네.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거잖아요. 네. 금방 사실 소문이 돌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누가 괴롭힘 당했는지 거의 옆에 있는 사람들 뻔히 알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 법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게 취업 규칙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회사들이 취업 규칙을 알아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이거를 넣어 이렇다기보다는 너네 회사 사정에 맞게 취업 규칙을 바꿔라요. 취업 규칙이라는 건 이제 노사가 같이 모여서 이제 쉽게 말해서 회사 생활의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음. 이 직장 갑질의 문제를 누군가 신고했을 때 혹은 신고할 센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대응 기구가 과연 독립적이냐 이런 문제들을 다 회사가 알아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2차 폐해를 이제 막기 위한 제도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익명성이 보장이 잘 되는 회사가 있고 반대로 이 조사 방법이 굉장히 서툴러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 신고한 당사자 누군지 다 알아버리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있어도 뭐 회사 안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신고하기 두렵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을까? 차라리 그냥 내가 참고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 내가 이걸 얘기를 해봤자 과연 그 부장님, 그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처벌을 제대로 해줄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보완책은 있습니까? 사실 이 법 자체만으로는 그런 보완책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사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불이익도 결국에는 회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불이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두려운 거죠. 사실은. 네, 법 당사자한테. 있어도 솔직히 못 말해요. 그런가요? 두려워서. 신고를 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아무 조치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만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죠. 아. 나는 신고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자기를 가해했던 팀장은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는 다른 팀으로 가지도 않고 뭐 인사 조치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한 달 동안이 더 지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2차 피해를 주거나 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거나 그러니까 신고자에게 그런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저희 회사는 지금 뭐 징계 절차 밟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끈다면 네. 그럼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네요. 그 회사는. 그렇죠. 그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법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라는 게 뭐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문화를 오래된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좀 자리 잡아 있던 부조리나 부당한 행동들을 없애는 그래도 계기가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갑질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정말 풀스윙으로 직원을 때리는 그 모습도 또 대한항공 네. 이제 네. 조씨 가족들의 그런 네. 뭐 갑질 이런 게 참 있었는데 참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네.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 갑질 많이 경험하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또 조사 따르면은 피해를 겪었다고 한 사람이 73.3%고 그 말은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당했다는 거고. 그렇게 많나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직장인 가운데 60% 이상이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10명 가도 7명은 그 3명 빼고 7명이 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3명을 빼고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 아련해지네요. 네. 근데 저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구나 60% 이상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만한 아무런 장치를 만들어내지 네. 못했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갑질이 더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10명 중 7명에 속하세요, 선배님은? 괴롭힘을 당했었냐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회사 입사 네. 초기를 돌아보면 있지 않았나 7명이, 싶습니다. 네. 조경 기자 선배님도- 어떻습니까? 아, 네. 저희 다 7명에 속해 있는. 전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슈 취재팀이 이제 지난 7월 16일, 그러니까 법 시행되기 하루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법이 시행되고 저희 월요일부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네.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지금 뭐 제보도 보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보는 꾸준히 오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옵니까? 뭐 이제 뭐 굳이 이제 유형으로 따지자면 실제로 막 좀 대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위원회가 있고 이런 회사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인턴들이나 계약직 사원들인 경우가 이제 제보를 많이 하시죠. 네. 뭐 주로 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작은 사실 폭언인 것 같아요. 폭언이 가장 제일 많은 많아요. 게? 예, 일단 폭언. 뭐 좀 내가 이제 모욕을 느낄 정도의 이제 폭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참고 참다 보면 자기는 참는 건데 그 가해자의 행위는 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뭐 폭행, 그러니까 뭐 나를 직접 때린다기보다는 뭐 물컵을 던지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하나의 사례였었던 것처럼 그런 행위도 있고 딴 쪽으로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서류처럼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업무 배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 일을 안 주는 거죠. 일을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서류 막 날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 그 현실에 있다는 거죠. 현실에 있고 서류를 던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모습이 뭐 촬영이 돼 있거나 이제 그런 네.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모욕을 당했다 사람들 네. 다 보는 데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온 제보 중에 기자님이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있나요? 사실은 그 이제 최근에 여기 이 회사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노조가 직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 회사는 이제 여직원들만 당번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당번 예, 이제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이제 어느 날 회사에 어떤 손님이 오신다. 방문자로 어떤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서빙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오시면 구내식당으로 모셔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이거를 직원들을 시키는 거죠. 그 직원은 원래 하는 일이 다른 그 일이 부서에 아닌데. 있는 분인데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리스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손님이 오길래 그렇게 밥까지 퍼줍니까? 네, 뭐 어떤 손님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거래처의 모르는데, 사람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아.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예, 회사 직원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황당하다. 그리고 매년 회장님이 이제 지방의 공장을 방문할 때 장기자랑을 시키는데 뭐 남자들은 차력쇼를 하고 여자들은 아이돌 걸그룹 춤을 추게 하고 예,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상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억지로 하는 건지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왜 서빙을 시키는 거냐라고 이제 회사 그 인사 담당 직원 임원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건 즐거워서 하는 거다. 당연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발적으로 한다. 왜 밥을 퍼주게 하냐 그랬더니 따끈한 밥을 이렇게 퍼서 대접해 주는 게 우리 회사의 큰 자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 갑질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수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를 굉장히 여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의 문화인 거라고 그렇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만의 문화였다. 네. 원래 직원이 오면 외부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네. 반대로 그 당번이 이제 당번에서 벗어난 선배들은 야 우리 때는 다 했어라는 그 말 하나로 그 뭐, 일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목한 문화 아니다. 음. 우리는 그냥 밥을 퍼주는 게 우리의 뭐 음. 따뜻한 문화다. 음.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반성을 하는 게 저희 이제 기자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잠을 안 재우고 뭐 일을 시킨다든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다 하는 거야. 선배들이 우리는 더 했어라는 이런 말 하나로 잘 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로 결국 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너가 기자 만들기 위한 거야. 맞아. 라고 얘기. 네. 네.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 네. 저도요. 네. 혹시 뭐 제보 내용 취재하던 중에 피해자들 말고 네. 좀 가해자들 좀 만난 적도 있습니까? 네, 뭐 이제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닌데 네. 저희 지금 같이 있는 저희 네. 팀의 이제 다른 기자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는 또 콜센터인데 이 팀장하고 이제 사원하고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심했나 봐요. 여기도 이제 물컵을 던졌더라고요. 팀장이? 예, 근데 어. 이 사람한테 던진 게 아니라 화를 못 참고 물컵을 막 이제 던지고 막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한 게 녹음이 돼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사자 간에 뭐 굉장히 큰 폭언을 하고 이제 웃겨요? 장난해요. 네, 좀 웃어요. 장난해요.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분도 통화를 해보면 본인이 인정을 해요. 자기도 순간 그러니까 물컵 던진 사람이니까. 예. 뭐 저희 이제 후배 기자가 통화를 해봤더니 순간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뭐 던진 거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다. 근데 뭐 나름의 내가 그렇게 화가 난 것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 잘인가요? 몰입하시. 너무 네. 분노에 죄송해요. 분노에 휩싸였어. 그 회식 자리에서 네. 있었던 혹시 제보도 있나요? 특히 이제 회식을 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회식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요즘이란 말을 써도 제가 좀 약간 꼰대 같아 보입니다만 네.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던가요?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죠. 그래요? 그래서 회식을 약간 회식 자체가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회식을 강요하는 건 갑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이제 술 한잔 하자 가볍게 했는데 저 좋아요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회식이야 전원 참석해 이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갑질인 거죠. 근데 술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있었다는 제보도 왔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술 안 마시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원한테 야 우리 이거 너네 직원 10명인데 다 마셔 원샷 이런 강요를 하고 술자리에서 너네 안 마시면 뭐 너네 인사평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럼 그것도 괴롭힘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분명히 이제 나는 술 마시기 싫다라고 이제 의사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술 안 먹이고. 마시는 걸 빌미로 뭐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업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이것도 괴롭힘이죠.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회식 가자 했는데 네 이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속마음은 가기 싫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네. 표정이 좀 드러나지 않은데. 그래요? 네. 이제 술 그만 먹고 너 좀 집에 가라라고 하는데 후배가 집에 안 가고 계속 술을 더 사달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어떻습니까? 선배가 괴롭힘을 당했다. 어떡하죠? 조심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준이 집에 가라는데 안 가요. 제발. 예. 기준이 애매하다니까. 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시면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취재팀에서 이렇게 갑질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뭐 리포트에서도 잠시 소개되긴 했었지만 새로운 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청년 프로젝트고 네.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해보기 위한 건데 네. 이번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직장 갑질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저희 또래의 이제 청년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법이 있어도 내가 괴롭힘을 당한 게 맞는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에만 이제 올라가는 컨텐츠긴 하지만 상담도 해드리고 Q&A로 풀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이 현장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어떤 거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그 인사 담당자 뭐 이렇게 하는 인사 담당 노무 관리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답을 들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페이지에서 이런 제보를 받고 이걸 해결해주는 청년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 흥신소? 네, 흥신소. 청년이면 몇 살이 기준이에요? 그게 저희가 진짜 밤새 토론을 해도 안 정해지죠. 법상으로는 몇 살이 청년이죠? 20세부터 35세인가요? 40세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아, 그런가요? 저희의 마음의 청년은 훨씬 넓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직장 갑질 말고 다른 문제로 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사실 이 페이지 열기 전에는 이제 청년 노동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리포트를 하면서 네. 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구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 직장 갑질 이슈이기 때문에 직장 갑질 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주제를 삼아서 그러니까 해보려고. 청년 흥신소 여기서는 청년 흥신소라는 게 만든 그러니까 뭐 제보를 받는 네, 제보를 주시면 네. 이게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슈티팀에서 저희 팀이 지금 뭐 7명 7명이 예. 전원이 지금 청년 흥신소 직원인 겁니까? 네, 채용을 제가 아, 아니, 저희 팀 기자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직장 갑질 이슈를 좀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고 이 청년 해결사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해결사들이 있죠. 뭐 청년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아픔, 네. 어려움을 다 여기서 해결을 해줍니까? 해결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흥신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홍보할 시간을 지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민정 기자 여기 나왔을 때 네. 자기 핸드폰 번호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끔찍했죠. 네, 네. 청년 저희- 흥신소 어떻게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지금 청년 흥신소는 SB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 가운데 이제 배너가 있으니까 거길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메일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가 youth 네. 청년이고요. @sbs.co.kr 이게 아직 이 계정이 있었습니까? 네, 살아 있었습니다. SBS 청년이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여기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sbs.co.kr/하고 youth youth로 직접 들어오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시니까 메일 그냥 주셔도. 전화는 어디로 합니까? 010 SBS 홈페이지에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면 청년 흥신소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SBS 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들어오면 청년 흥신소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저희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7명의 기자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찾아가서 고민을 뭐 다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소감 어떻습니까? 즐거웠습니다. 뭐가 제일 즐거웠습니까? 후배의 이런 갑질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셨을 때 네. 가장 즐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과 어땠습니까? 저도 되게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이 법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 초기고 여러 가지 뭐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고 뭐 한계가 있다라는 직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 법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오래된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었던 부조리와 부당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첫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안에서 이제 모두에게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젠더스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 홍성면 상류의 수심은 7m로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런 안전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안으로 들어가면 수심 40m, 길이 100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동굴이 이어집니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호캉기 헬기는 아이스다이빙을 통해서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강의 겨울 생태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